그 다음 나오는 것이 둔입니다. 둔이도 난산이죠. 난산이죠. 둔이는 분류가 유형이 몇 개가 있어요. 단둔이, 뭐 이중둔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둔이는 그냥 브릿지, 프리텐션이라서 아이가 이제 거꾸로 쓴 거죠. 원래는 아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이가 돼야 되는데 이건 아이가 부처님처럼 이렇게 앉아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진을 하게 되면 항문이 이렇게 선진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둔이는 이제 가장 선진부 이상 난상 중에서 제일 흔한 난상이고 자연분만은 거의 뭐 현재에서는 잘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수술이 되지 않을 때는 뭐 이렇게 분만을 하여서 산모가 사망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거의 뭐 다들 절개를 하죠. 위험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요, 왜 이게 둔이가 되냐면은 아이의 머리가 좀 가벼울 때 이렇게 되는데 또 양수가 좀 많을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별로 안 중요하지만 둔이라는 걸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찾아내는 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자궁 바닥 쪽, 자궁 저부 쪽에 이렇게 만져보면 자궁 저부가 물렁물렁 하는 거죠. 물론 뭐 초음파만 보아도 알 수 있겠죠. 둔이는 여러 가지 분만 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 하지 않고요. 아이 질식도 굉장히 많습니다. 임상적으로 간혹 책에 회전술이 나오는데 이건 아이가 이제 이렇게 둔이로 있는 아이를 제대로 이제 거꾸로 해서 돌린다는 의미인데 뭐 잘 하진 않습니다. 간혹 정말 특이하게 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은 뭐 이렇게 지역에 있는 의사들은 절대로 하지 않죠. 위험하죠. 그래서 제왕절개를 근유가 아니라 거의 뭐 98%, 9% 제왕절개를 하도록 합니다. 레오폴드에서 둔이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자궁저부가 머리가 만지면 딱딱합니다. 자궁저부가 그런 것들이 있고 복부도 엑스레이 찍어보면 알아요. 그리고 청진도 산모 배꼽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여기 있어 배꼽이 여기 있으면은 배꼽 위에서 들립니다. 요 정도에서 들리겠죠, 그죠? 그런 것도 찾아내는 거죠. 확진은 엑스레이 찍는데 뭐 산모가 엑스레이 잘 좋아하지 않잖아요. 안 찍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분만 중에는 제대 탈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뭐 만약에 자유분만 한다면 그렇다는 거고 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참고사항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둔이를 돌릴 때는요, 보통 34주에 회전술 할 수 있긴 하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대부분 제왕절개술을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행위. 행위는, 거의 그래서 이 행위는 여러 가지로 이제 잘 흔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100% 수술이고요. 특이하게 골반이 이렇게 아주 남성형처럼 넓은 이런 골반이 이렇게 생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뭐 레오폴드 촉진해서 이걸 받아내고 잡아내고 뭐 하진 않습니다. 네, 질분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난산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내진하면은요 여기 있는 여기에 이렇게 만져져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어차피 이제 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되니까 크게 간호사용은 없고요. 요거는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책에 있으니까 제가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 신생아 거부증입니다. 거부증이란 거는 아이가 한 44kg 이상, 44kg 이상 되었을 때
누가 그것증이 오냐면은 제일 많은 게 당뇨에 임당, 임신성 당뇨. 임신성 당뇨 산모들이 주로 이제 거부증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그걸 나타납니다. 거부증. 그래서 임당이 좀 제일 하고요. 비만 산모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럴 때 거부증 아이가 만약에 자연분만하면 어깨가 걸리겠죠. 그래서 경감난산이라고 올 수가 있고, 인부의 주산시 체중이 크고요. 합병증으로는 자궁파열, 상출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상황신경증 손상, 쇄골골절 이런 것도 있고, 기도 폐쇄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고빌루빈 혈증, 뭐 주산기 사망률 이런 것들 나타나고서 쇄골이 마비가 그 신경증 마비거든요. 아이가 여기가 신경증 마비가 되면 이게 접치어서 팔이 이렇게 안 올라가는 그런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에러빅 마비예요. 그래서 아이의 팔은 보통 이렇게 있거든요. 아이가 팔 이렇게 있는데 한쪽이 팔이 내려오는 게 한쪽이 지금 마비가 온 겁니다. 어쨌든 이제 빨리 이제 초음파를 통해서 아이가 거부증이 이제 찾아내고, 만약에 거부증이면은 가능하면은 수술하는 게 낫습니다. 산모도 힘들고 아이도 힘드는 거죠. 여기서 맥로버처 뭐 수기라고 있는데요. 아이가 안 나올 때 어깨를 눌러주는 방법이긴 해요. 간호수행은 만약 아이가 만약에 잘 나오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겠죠. 과도한 주영이라든지 살류가 생기고 자연분만 시 아이가 심박동수도 변화가 일어날 거고, 두 개는 혈종이라든지 에러빅 마비 이런 것들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도 이상으로 아두골반 굴분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제왕적에는 뭐 리피트 시색, 그리고 많은 게 아두골반, 그죠? CPD 시색이 제일 많죠. 그리고 원티드 시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두골반 불균형은 자궁골반 중에서 입구가 흡수가 좀 제일 많습니다. 출구는 많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출구는 이게 꼬리뼈가 움직이거든요. 스윙뼈라서. 그래서 입구가 좀 좁을 때 문제가 됩니다. 입구의 전유경이 너무 작거나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3학년 때 배웠을 겁니다. 대박결합선에서 1.5를 뺀 것이 우리가 진골반 입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10mm, 책에 아마 9.5도 있긴 한데 너무 작거나 그러면은 분만이 어렵다는 거죠. 자, 다음 파트는 조기 진통 인부 간호입니다. 조기 진통이라고 하는 거는 분만하기 전의 진통, 즉 분만의 진통이 정상적으로 풀이 되어서 나타난 진통이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8개월, 7개월 이렇게. 그래서 조기 진통은 우리는 보통 조산하고 같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분만은 초기 만삭 분만도 있고 후기 만삭 분만인데, 만삭은 40주를 이야기하고요. 초기 만삭은 만삭인데 9개월을 이야기합니다. 9개월, 37주에서 2주 사이. 요게 이제 초기 만삭이고, 만삭은 40주고 후기 만삭은 40주도 이후. 그런데 뭐 잘 쓰진 않습니다. 어쨌든 보통 9개월이면은 9개월만 지나면 우리가 만삭이라고 이야기하고, 과숙은 42주 이상 이야기하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조기 진통이에요. 프리텀 라바라고 해서 이게 분만이 9개월이 안 된 아이가 진통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간호를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조기 진통은 중요한 거는 아이를 계속 키울 수 있는지, 아니면 아이를 스탑을 시키고 빨리 끄집어내야 그 두 개를 결정하는 기로에 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조기 진통이 일어나는 원인을 찾아보면은요, 산모는 조산의 경험, 즉 약간 서대기가 조산했으면 둘째도 조산됩니다. 보통 그렇고, 혹시 산모가 이런 거 문제,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음주, 그 다음에 음주, 빈혈, 균, 염증, 그죠? 질환, 이런 것도 있고, 고혈압 있죠? 그 다음에 뭐 맞았거나, 그죠? 이런 거. 비만, 혹이 있거나 기형이 있거나 이럴 때 주로 조기 진통, 즉 조산 신생아가 빨리 태어난다는 거죠. 아기는 그러면은 조산이 되면 어떤 위험이 있냐면은, 아기가 어쨌든 간에 3.5 한 3, 4, 5kg 9개월 지나서 분만을 하겠다 3kg 넘잖아요. 그럼 호흡기도 발달할 거고 기타 몸도 튼튼할 건데, 팔삭동이가 태어났어요. 당연히 2개월을 못 했잖아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호흡기계 발달이 진행이 될 수가 있죠. 우리 호흡기 발달 지연이 있을 때
우리가 스테로이드 올리면 코티졸을 인젝을 산모한테 한다잖아요. 그러면 계면활성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이런 것도 있고, 아이도 성숙하지 않고 조직체계도 미성숙하고 뭐 이런 어떤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조기 진통의 증상은 어쨌든 먼저 통증이 옵니다. 통증, 경련, 질출혈, 그 다음에 분비물, 골반 압박, 빈뇨, 설사 이런 것들이 조기 진통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조기분만의 조기 진통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조기 진통을 진단을 할 때는 뭐로 진단을 할 거냐면요. 보통 요 36주 또는 뭐 34주, 36주가 넘어가면 9개월이잖아요. 이거는 조기 진통이라 하지 않고 그냥 만삭이라 초기 만산이라 했잖아요. 어쨌든 36주보다 하루라 떨어질 때를 갖다 우리는 조산이라고 하는데, 이때 질 분비물 안에 섬유결합소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섬유결합소가 만약에 있다 이러면은요 무조건 분만 밖에 안 돼요. 분만이 이미 다 준비가 된 거예요. 이럴 때는 아기가 작더라도 어쩔 수 없이 분만이 해야 된다는 그런 경우고, 그 다음에 내진 검사를 했는데 양막이 파열돼, 양막이 다 없어졌어요. 당연히 양막 없이 아이가 살 수는 없잖아요. 이것도 분만해야 되고, 그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태아 감시기를 통해서 이 아이가 어떻는지, 하트레이트가 어떻는지 다 보아야 되는 거고, 자궁 경부를 길이를 측정했는데 2.5cm보다 작아요. 뭐 1cm는 1.5. 이것도 이미 분만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자궁 경부가 소실이 됐고 개대가 된 거거든요. 이럴 때는요 어쩔 수 없이 조기 진통에서 조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수축을 본다면은 60분 동안에 8번 이상 수축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자궁 경부가 다 80% 소실됐고, 그 다음에 자궁 경부가 1cm 이상 열렸고, 이거는 이미 조기 진통, 즉 조기 분만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분만을 해야 된다라고 연결해서 진료를 해야 되고, 만약에 이러한 것이 없는데 통증만 있다. 자궁 경부도 열리지 않았어요. 통증만 있다. 자궁 소실도 없다. 통증만 있다. 이것도 없다. 통증만 있다. 이럴 때는 입원을 시켜서 진통 자체를 리토드린이나 다른 약을 써서 진통을 없애줍니다. 통증은. 그러면은 아기를 더 키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6개월 됐는데 아기를 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키워보는 거예요. 더 키워보고 이제 안 되면은 이제 또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단 기준이 이런 거고요. 그래서 아기를 보고 상태를 보고 이제 결정을 해서 분만을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아기를 더 키울 건지를 결정하는 거죠. 조기 진통, 조기 분만이 되는 원인은 가장 많은 게 감염이 제일 많습니다. 감염, 성매개체 감염도 있지만은요, 일반 감염도 많아요. 요로 감염, 육모염, 그 다음에 세균요니까 방광염이잖아요. 감염, 자궁내막염, 염증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생겨서 진통 자체가 오기도 하고 양막 자체가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기 진통의 가장 큰 원인이다. 그러려면은 먼저 감염을 진단해서 치료를 빨리 해주는 게 좋고, 자궁 경부를 필요에 따라서 결차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게스테론을 투여하면 임신을 유지하는 호르몬이잖아요. 자궁 경부를 결체를 한다는 건 자궁 경부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길이가 부드럽다는 거잖아요. 2.5보다 좀 작거나 이럴 때는 이렇게 우리가 자궁 경부 연화증처럼 이렇게 바느질을 딱 해서 쪼개기를 딱 쪼아서 유지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1차 예방으로. 2차 예방으로는 박테리아라는 이런 것들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통증이 있으면 자궁수축 억제제도 사용합니다. 단지 자궁문이 안 열거나 이럴 때 이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분만을 어쩔 수 없이 분만을 그대로 그냥 해야 된다. 안에 아이를 끄집어내야 될 때는요, 아이가 사망을 했거나 기형이 있거나 양수가 너무 없거나
그리고 24주 미만은 아기가 너무 작아서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분만을 시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무자극 검사에서 무반응이잖아요. 이건 아기가 지금 뭐가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자궁 수축 검사에서 양성, 이미 수축이 진행된 거예요. 수축이 진행됐어요. 그리고 가변성 하강, 심한 질출혈, 그 다음에 뭐 양막염, 태반 조기 박리 이럴 때는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아기를 유지해서 입원시켜서 아이 진통을 없애거나 이렇게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치료를 포기하고 분만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기 진통일 때 치료 방법으로 자궁 수축 억제제를 쓴다고 했잖아요. 그 억제제를 쓰는 게 약들이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이런 약들이 있고 자궁 수축 억제제는 뭐 프로스타그란딘 합성 억제제도 있고 칼슘 체념제 이런 것도 있고 항산 마그네슘도 이거는 우리 자간증 환자에게 쓰는 항경련제거든요. 근육들 갖다 이완시키는 약.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뭐 리토드린이라든지 여기 이제 이런 것들인데 리토드린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자궁 수축 억제를 해서 아기가 분만할 가능성이 많다 이러면은 이제 산모에게 이제 계면활선제 때문에 이제 덱사메타손, 이제 코티졸 호르몬이죠.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황산 마그네슘은 전통적인 근육 이완제예요. 근육 이완제라고 이야기하면은 경련 완화제. 우리가 이제 자간증 환자, 중증 자간증 환자 항상 마그네슘 쓰는 거를 넣거든요. 여러분 아마 4학년 2학기 때 아마 이거 배울 겁니다. 배울 건데 황산 마그네슘은 굉장히 위험한 약이라서 이 약이 양이 많거나 어떤 조건이 있는데 조건이 안 되는데 약을 투여하게 되면 사망이 되게 됩니다. 황산 마그네슘은요 호흡이 12번보다 작으면 이걸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설계골에 우리가 무릎 있잖아요. 무릎에 이렇게 할매를 탁 해서 이게 반사가 만약에 설계골 반사가 없다, 제로다. 그러면은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설계골 반사가 1개나 플러스 2는 최소한 돼야 돼요. 그럼 이러면은 최소한 이 산모나 이 대상자가 머슬이나 또는 그 뉴런의 신경에 크게 손상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근무력증이나 신경근육질환은 할 수가 없어요. 뭐 그래도 근육질환이 다 다운이 돼서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자기 키로당 사용을 하고요. 아주 천천히 길게 쓰고요. 그 다음에 부작용이 조금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좀 있고 아이도 부작용이 좀 있어요. 근긴장이 작아지는데 아기가 막 드로즈 상태가 된다든지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마그네슘이 그러한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칼슘 채널 차단제랑 칼슘제는요, 그 근을 활성화시키는 제제예요, 실제로. 약간 흥분을 높이는 우리 에피네프린하고 같은 기능을 하는데 요걸 차단하는 거니까 다운을 시키는 거죠. 경부나 설화투에 가능하고 검기는 심장질환 환자 이걸 쓸 수가 없다는 거하고 프로스타그란딘은 우리가 거기 자궁경부를 부드럽게 해서 옥시토신의 그거를 활성화시키고 더 많이 시키는 그런 제제거든요. 이걸 억제하는 제제니까 진통이 더 없게 해주는 그런 제제죠.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기 진통 산모에 사용되는 약들입니다. 약들, 조기 진통 산모에게 이런 약들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진통이 잘 가지 않도록 뭐 기침을 한다든지 배에 복압이 올라온다 이런 것들을 다 저지시키고 안정을 시키고 이제 진상 안정을 시켜서 이제 유지를 하는 거죠. 진통이 없어질 때까지. 대신 이야기했죠. 치료가 들어가려면 자궁경부가 문이 안 열려야 되고 자궁경부가 소실이 되지 않는 그 상태가 되었을 때 이것을 약을 씁니다. 그 다음에 조기 진통 산모, 즉 조산 산모에게는 어떤 교육을 할 거냐면요. 조기 진통은 이러한 증상이 있는 게 조기 진통이다 라고 교육을 시키는 거죠. 통증하고 상관없이 자궁 수축이 있어야 돼. 수축이. 우리가 얘기했던 요 곡선이 돼. 물론 뭐 통증도 있습니다. 요 곡선이 있는지 확인하고 어쨌든 하복부가 쪼이는 듯한 그런 불편감, 압박감이라고 하죠. 양막이 파열됐는지, 그리고 둔한 요통이 있는지, 그리고 이슬이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빈뇨, 절박뇨,
이런 것들이 있는지, 이럴 때 우리가 조기진통 있는 산모에게 교육을 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조기진통이니까 병원으로 빨리 오세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침상 안정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진통이 완화돼야 되니까 침상 안정하고 바이탈하고 그 다음에 섭취량, 아요 이런 것들도 좀 체크해 주시는 게 좀 좋습니다. 아요 체크하고 그 다음에 심박동수 이런 것도 체크하고 질검진도 하고 그 다음에 자궁수축 억제제도 투여할 수가 있고 부작용을 감시할 수가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과수임신입니다. 과수임신은 42주 이상으로 임신이 지속되는 것을 우리가 과수임신이라고 했고, 과수임신도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과수임신 위험 요소, 초산모, 이전의 과수임신, 두 번째도 보통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태반의 설파타제라는 게 결핍이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결핍이 되냐면요, 이런 아세트아미노피닌을 많이 복용하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결핍될 수가 있고, 아이 문해증, 아이가 뇌가 없는 거죠. 모체의 비만, 유전적인 문제. 그리고 가장 흔한 거는 정확하지 않은 임신 날짜가 가장 많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임신 날짜 이런 것들 때문에 과수가 분만을 잘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수가의 위험, 가수가가 되면 아이가 어떻게 위험하느냐, 그게 문제인데요. 과수가 합병증은요, 감소된 태반의 혈액 공급이죠. 아이가 피가 줄어드는 거죠. 그 다음에 저하된 태아의 아이 산소가 부족한 거죠. 당연히 영양도 공급되고 아이가 커져 출생할 때 외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수가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가수가일 때 산모의 합병증은 다음과 같아요. 임신 전가된 임신 중 부편감, 그 다음에 불안감, 그 다음에 불면증, 그 다음에 제왕절개, 그 다음에 겸자분만은 흡입분만인데 겸자는 지금 하지 않습니다. 겸자는 어떻게 생기냐면은 그냥 여러분 폴셉 아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폴셉이죠. 여기 크로스로 되어 있어 갖고 그죠? 그래서 아이의 머리를 요 겸자로 끼워서 찝어서 끄집어내는 걸 하는데 이거는 과거에는 씁니다. 지금은 이거 하지 않고 지금은 아이의 머리에 이렇게 빠꿈처럼 이거 협업돼서 이제 요 줄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럼 수션 탁 팁 올려서 딱 당기면은 이제 그 흡입되는 그런 수술방에 가신 친구들은 아마 보았을 거예요. OR에서도 이제 산모 배를 절개하고 자궁을 절개해서 흡입기를 빨리 넣어서 아이 머리를 찾아서 빨리 끄집어내죠. 아이는 빨리 끄집어내야 아이가 문제 없으니까, 그죠? 그럴 때 우리 흡입분만 하긴 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질분만으로도 이렇게 흡입분만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회음부, 외상과 손상이 있고, 그 다음 출혈도 당연히 과수분만에 굉장히 많은 위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수분만은 최대한 안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이제 과수분만일 때, 우리가 이제 만약에 산모가 과수를 체크하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즉, 예를 들어서, 그 마지막 생리 검사를 날짜를 잘못 착각해서 좀 더 한 달 늦게 계산을 했다든지 그러면 한 달 더 늦게까지 분만 예정이 잡히잖아요. 이럴 때 의사가 보았을 때 이 사람이 지금 가숙인지 아닌지 측정하고 지금 그러면 가숙이나 의심이 되면은 그럼 지금 이게 분만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측정하는 도구가 바이삽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바이삽. 그래서 이 바이삽 점수를 보고 검사를 하는데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무자극 검사는 아기가 잘 있나 못 자르냐 그런 것들 사정하는 거잖아요. 사정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유도분만을 할 수 있나 없나를 측정하는 하나의 도구이기도 해요. 유도분만을. 그럼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경부가 어떻게 돼요? 위치가. 그래서 약간 자궁경부가 정굴돼야 돼요. 자궁경부가 약간 이렇게 틀리나 봐요. 정굴돼야 되고 그게 점수가 이제 2점을 줍니다. 우리가. 그리고 자궁경부가 부드러움 정도. 얼마큼 내진을 해보니까 부드러운지 안 부드러운지 이거 부드러운 정도. 그죠? 이걸 갖다 우리 연화됐다고 하죠. 자궁경부가 연화가 되었다. 얼마큼 연화가 되었는지 그거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수카를 봅니다. 수카라는 거는 이건 같은 말이긴 실제로 해요. 근데 얇아진 정도잖아. 부드러워지면서 보통 같이 얇아지거든요. 얼마큼 얇아지는지
이걸 갖다 우리는 자궁경부가 뭐 연화, 숙화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궁경부가 개대된 정도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3, 4cm까지 자궁이 열렸다면은 미수가든 가수가든 간에 무조건 분만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2cm까지만 열려도 조상 같은 경우도 2cm는 무조건 분만에 들어갑니다. 왜? 이미 자궁경부가 열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너무 개월수가 작다 이러면 2cm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기워서 딱 이렇게 이제 기워 딱 쪼아주면은 유지를 하는데, 어쨌든 만약에 숙화가 뭐 예를 들어 50%가 됐고 문이 2cm 열렸다, 이거는 분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 머리가 하관이 어느 정도 된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 머리는 자궁 입구를 중심으로 여기 이렇게 내려온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아이 머리가 이게 플러스 2, 마이너스 2, 요 자궁 입구보다 밑으로 훨씬 내려가지, 이건 진입이 이미 됐다는 거예요. 진입이 이미 됐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는 이제 분만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검사해서 총 점수가 3개니까 9점에 4점에 총 13점이 만점이에요. 13점. 제가 저번에는 15점이라고 했는데 13점이 만점인데, 어쨌든 8점 이상이 되면은 이거는 유도분만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유도분만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수가 굉장히 좋아요. 좋고,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내가 이야기했던 성분이 있었죠. 앞에 보면은 여기 단백질, 단백질이 있잖아요. 단백질을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도 보지만은 이게 바이삽 점수도 꼭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8집이 되었으면은 이 산모는 이미 과수가다, 그 전에 나와야 되는데 분만을 못했구나, 아니면은 최종 마지막 분만 예정일을 잘못 잡았다는 걸 우리가 이제 발견해서 그걸 측정해서 수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임상근 치료 있을 때 우리가 하는 이유는, 이제 간호는요, 분만실에 입원하고 출산 예정일이 확인은 하지만 이게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 다음 출산 전에 검사가 완료됐는지 확인하고, 아기 감시, 심박동수 이런 것도 다 체크하고, 그 다음에 양수에 태변이 있는지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양수에 태변이 있는지 조사하고, 자궁경부를 연화하기 위해서 프라스타그란딘을 투여합니다. 프라스타그란딘을 투여하고, 인위적인 양막 파열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아이를 이제 유도분만을 진행을 하는 거죠. 가수가는 아이가 태어나면은요, 실제로 아이가 덩치가 크고 있기 때문에 뭐 밖에 나왔을 때 체온 조절이 좀 불안정하고 혈당도 저혈당증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수가는 대부분의 아이가 좀 더 클 가능성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혈당증이나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상된 가수가 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유도분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점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마지막 장이었어요.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한 번만 살짝 훑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둔위부터 했잖아요. 둔위는 이제 난산이다, 그게 중요하고 이런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했고, 둔위를 발견하는 방법, 촉지법에서 이런 것들, 둔위를 발견하는 방법, 그죠? 복부나 질진짤 청진 하면은 심음이 산모의 배꼽 위에 들린다는 것도 중요하다 그랬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제왕절개하기 때문에. 행위나 이런 것들은 참고만 하시고요. 그게 안 중요합니다. 거부증은 왜 생기느냐? 당뇨가 제일 많고 비만, 산모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첫 번째도 거부했으면 애기도 둘째도 거부합니다. 거부증은 만약에 자연분만 했을 때 나타나는 합병증이에요. 합병증, 거부했을 때, 거부증이 있을 때 나타나는 합병증이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산도 이상 중에서 요거 조기진통이 조금 중요합니다. 조기진통이 생기는 원인이죠. 근데 보시면은 대부분에 다 조기진통이 생기는 원인이 아이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조기진통의 증상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기진통의 진단도 좀 중요합니다. 원인. 뭐, 아까 했던 거 똑같은 내용이죠. 그죠?
그다음 이거는 조기 진통이 있을 때 분만을 하는 경우입니다. 분만을 진행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분만을 무조건 진행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궁수축, 조기 진통을 치료하는 치료제로 보통 여기 4개 나왔고요. 여기 빠졌는데 리토드린도 있습니다. 리토드린 자궁수축 억제제죠. 리토드린. 네.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항상 마그네슘 있고요. 조기 진통에 있던 교육. 가수임신, 네. 가수임신의 합병증, 위험증, 그리고 산모의 위험증, 이런 것들이 있고,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23장 영상을 녹화를 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